오늘은 제가 연구했는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연구인가 하면요, 다리가 수술 후에도 저리고 수술 전에도 이제 저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박동성 고주파를 제가 치료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동성 고주파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 치료되는데, 그 중에 그 허리에 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리는 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이 이제 직접 눌려져서 생기는 걸 우리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 라디큘로패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경 시작하는 신경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눌려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MRI에 이런 게 잘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꼭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도 저렸는데 수술 후에도 저림이 계속 남아 있으면 우리가 근전도를 해서 왜 저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린 원인이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손목 터널 주물처럼 특정한 신경이 손상받는 경우에 이렇게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신경이 이제 그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직접 눌려져서 생기는 이제 방사통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신경병성 통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이 직접 손상을 받아서,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이 직접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두 개 중에는 신경이 직접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신경병성 통증이 훨씬 더 불편하고 아프고 감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은 MRI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꼭 근전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근전도를 시행하면 내 병이 신경이 이제 눌려져서 염증이 생겨서 생긴 이제 방사통이냐 아니면 신경병성 통증이냐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치료도 두 개가 완전히 다르고 또 사용한 약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병에 대해서 박동성 고주파를 다르게 접근해서 치료를 해서 그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신경병성 통증은 정말로 치료하기 어렵고, 그 이제 왜 생기느냐, 이거는 그 디스크 협착증이 신경을 손상시켜서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두면 이 손상이 일어나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술을 해도 뭘 해도 이렇게 다리가 무방하고 저림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전에도 반드시 근전도를 시행하고 수술 후에도 근전도를 시행해서 이게 회복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그 전에는, 이런 방법이 있기 전에는 그냥 약만 먹고 그냥 뭐 신경 주사, 뼈 주사만 맞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이런 박동성 고주파라는 방법들이 널리 이제 사용되고 있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전에도 발이 저리고 수술 후에도 발이 저리고, 아니면 수술 안 했는데 원인도 모른다, 다른 병원에 가니까 MR 찍으니 이상이 없는데 내가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전도를 꼭 시행합니다. 근전도를 시행해서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신경병성 통증이면 신경병성 통증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방사통인 경우에 방사통이 남아있는 게 방사통에 맞게 우리가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고 뭐 병원에 안 되네, 뭐 약만 먹고 지내는, 이렇게 낙담 마시고 병원에 와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진료 받으셔서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면 이 통증이 신경병성 통증인지 방사통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구별에 따라서 우리가 박동성 고주파를 어떤 형태로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저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주파 치료로도 거의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신경병성 통증과 방사통에 대한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